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모의사 점수도 서서히 나오고, 이제 조금씩 이런 게 감도 잡히고, 그렇다, 그죠?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좀 단원하고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단원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죠? 이럴 수가. 단원이 8개 있다고, 그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 공부했던 단원이 총론이었었어요. 이 때문에 좀 중간에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뭐 부동산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내용이 굉장히 간단했었다,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토지의 특성이에요. 부동성, 부정성 논의에 달합니다. 두 번째가 수요 공급이 나오는 파트인 경제 파트가 있었어요. 조금 나뉘어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원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야 어렵다 싶었어. 특히 수요 공급까지는 할만했었어. 탄력성이 나오니까 문제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탄력성에 대한 게 좀 적응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탄력성은 한 글자로 뭐더라? 양. 그래서 양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양이 변화가 많으면 민감하면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좀 고개 작으면 탄력성이 작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민감하게 변한다. 그죠? 탄력적으로 양이 많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한 게 뭐냐면은 시장 파트였어요. 여기는 대부분이 암기 단원이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암기 단원인데 이게 약간 어려운 단어는 효율적 시장이라든지 이런 약간 개념적인 문제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좀 암기, 자주 보면 접근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단원이 정책 파트였어요. 약간은 어려운 내용이 있었지만 수용법이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공법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빼고 우리 쪽 내용만 쭉 보신다면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오늘도 예를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 많이 어려운 내용도 어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단원이 힘들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기다가 어떤 중요한 거 안 적을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전부 다 중요하다. 이런 거 재수 없는 그런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파트가 한 많이 나올 때는 좀 8문제씩 나오고 9문제씩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좀 작게 나왔었는데 여기 단원이 난해하긴 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를 적절하게 이 단원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은 예를 들어서 이게 3개가 나온다면 쉽게 생각하죠. 확률로 따지면 하나는 굉장히 쉬울 거고 하나는 적절하게 어려울 거고 하나는 손대 못 댈 거고 이렇지 않을까? 그럼 손도 못 대는 건 빼고 할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 뭐만 할 거냐? 여기서 딱 보면은 답이 나오면 아주 쉬운 놈만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걔만 하고 적절한 이론 문제를 푼다면은 얘도 할만해요. 즉 얘가 8문제 나올 때 한 4개 정도만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할만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절하게 하고 쉬운 쪽에서 뭐 한다면 할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6번째 파트가 금융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융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금융 파트의 초반은 여기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뭐 이 상환 방법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요. 그리고 7번째 단원이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감정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한 이유를 이미 느낌을 잡으셨을 거야.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수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하는 게 요걸 할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요놈 일부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일부러 느긋하게 나간 게 아니고 왜 이러면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그죠?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을 들여서 그래. 문제 푸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를 요약적인만 쭉 하면은 사실은 이게 8주면 딱 수업이 끝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문제 푸는데 그건 뭐 우리가 수업을 4시간 한다면은 1시간 가까운 1시간 이상을 문제 푸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문제 풀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면은 분명히 있다. 그죠? 안 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분명히 기출문제집을 막연하게 나 혼자 풀으라 그러면 집에서 안 해, 이거.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진도가 자꾸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7단원을 뺄 거예요. 7단을 이 진도 나갈 때 선생님 빼도 되나? 이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을 만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원을 빼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얘는 1월달이나 3월달 그러니까 1, 2, 3, 4 강의에 올려져 있어요. 걔를 봐도 충분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선생님 빼면 어떡해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 1월달부터나 3월달부터 공부하신 분은 끄떡끄떡해요. 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여기는 물론 약간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앞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를 보시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원장님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일러주기 없기 아셨죠? 일러주지 말고 요단을 빼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서 시간을 한 하루 정도 잡아먹으면 여기서 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히나 우리 어려운 이 투자라든지 감정평가 쪽에 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에서 요단을 건너뛰겠다. 그래도 괜찮겠죠?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냥 편안하게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과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단원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공부하신 분은 굳이 동영상 보지 않으시고 요약집만 쭉 정독을 하셔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들어오신 지 뭐 한 달 안 되신 분, 그렇게 해서 이 단원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앞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우리는 오늘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투자 파트인데요. 오늘 할 게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98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계산 문제도 있고 이론 문제도 있는데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는 형태는 좀 있어요.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 압니다. 자주 보는 형태는 사실은 일정 부분 나와 있어요. 그 자주 보는 형태만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고 새로운 형태는 버릴 거예요. 아셨죠? 걔는 언제나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다루면서 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98쪽인데 여기가 투자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하는 거.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자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한 번 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얘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현가라는 말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연평균 순행가법 또는 현가의 수기간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 얘 둘은 여기서 표현은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현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요. 투자 규모는 1000억입니다.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1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서 1260원의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260억이 돌아오는 이런 대규모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이때 투자 규모는 1000원인데 투자는 현재 하겠죠. 그래서 투자는 지금 한다. 즉 현재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얘는 현재 가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1260억은 1년 후에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된다. 얘는 미래 가치라는 거죠. 언제나 투자는 현재, 수익은 미래에 돌아옵니다. 시간 가치가 다르다. 그죠? 이 시간 가치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가치를 같게 만들어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미래로 보내도 상관없지만 내 몸은 언제 있다?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옵니다.
미래가치를 가져오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할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래가치를 할인하면 이제 뭐가 돼버리죠? 현재가치. 그래서 현재가치로 맞추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할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할인했다라는 말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가져온다. 그럼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가져오면은 뭐가 돼버린다? 현가가 돼버린다. 그럼 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현재로 동일한 다음에 그것들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걔를 뭐냐? 우리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들은 현가 또는 할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계산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분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어림셈법 또는 비율 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문제 같으면은 천억에 대해서 1년 후에 1260원이 돌아온다면은 그냥 얘들을 그냥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할인 이런 것들을 안 한다. 현가 이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 분석은 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은 이런 게 할 때 이걸 나누는 기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냐 하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얘는 대규모인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얘는 소규모인 경우. 그 다음 우리가 임대소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부동산 소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죠? 내가 어떤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500억 주고 구입했어. 투자 규모는 500억이 되겠죠. 그러면 500억을 투자하면 매년 임대소득이 들어오겠죠? 이걸 우리 뭐라 하면은 소득 이득, 임대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어떤 소득이 있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을 내가 10년 후에 매각했어. 10년 동안 임대소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매각에 대한 또 처분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소득이 다 있는데 얘는 두 가지 소득을 다 고려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1260억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임대소득하고 매각하는 이익이 다 합해진 금액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들은 뭘 가지고 계산하느냐 하면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요 소득이득만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101쪽이죠. 101쪽입니다. 보충학습 해가지고 어림셈법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 보셨죠? 요걸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대표적인 얘가 대표주자예요. 즉 할인법의 대표주자, 비할인법의 대표주자, 얘를 대표주자라 했지만 결국은 이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화폐의 시가가치를 고려하는 녀석과 고려하지 않는 녀석의 대표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보유기간 동안의 운영수지뿐만 아니라 처분수익도 고려한다. 그런데 왼쪽 어림셈법은 보유기간 동안 운영수익만 고려하지 처분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얘는 얘 둘을 다 고려하지만 포함해서 계산하지만 얘는 임대소득만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판단한다. 이 말은 할인법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밑줄. 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는 왼쪽에 보시면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인법은 대규모 부동산에 적용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요 정도 500억, 1000억 이런 걸 투자해 가지고 대규모 부동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건데 이 오피스텔에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투자 규모는 500억, 1000억 규모야. 그 다음 이게 기간이 5년, 10년 장기간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에는 할인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내가 오피스텔, 원룸 하나 샀어.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소유만 고려한다. 즉 어림시행법을 적용을 많이 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즉 우리가 할인법,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여기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가예수기간법, 이런 것들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보안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금방 말했듯이 대규모인 경우 이런 것들을 적용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간단하게 보시면 100쪽에 기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해가지고 현가예수기간법, 연평균순행가법 이런 게 있죠. 이 둘의 공통점에 들어있는 글자가 공통점이 뭐다? 현가. 그래서 여기 현가예수기간법이 현가만 동그라미, 이번에 연평균순행가법에서 수년가, 현가만 동그라미.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 문제가 아까 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쉽게 나오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다시 나중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순현가법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투자분석 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구분할 때 여기는 할인법인 그 다음에 현가가 붙는 그만 동그라미 한 거 연평균 순행가법, 그 다음에 현가예수기간법, 이런 것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는 증거는 여기는 할인, 그 다음에 현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금방 말했듯이 할인한다라는 말은 미래가치를 현재로 만든다라는 거죠. 현재로 만들면 현가가 되겠죠. 그래서 할인, 현가 이런 단어가 있다는 말은 이 자체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말 없이 나오는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어림시행법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순소득 성수법, 그 다음에 여기는 종합환원율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는 비율분석법에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경비 비율 이런 것들, 경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는 이 어림시행법이나 비율분석법에 나오는 평가 항목들이 10개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 없이 요 단어만 딱 봐놓으시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한 바닥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본 내용 98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요놈은 살짝 지우고 이제 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결국은 할인을 하겠죠. 할인한다라는 말은 투자 규모인 1,000억,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인 1,260원,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는 거죠. 현재를 가져온다. 그래서 얘 둘의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통일한 다음에 얘를 투자 분석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할인하게 되는데, 결국은 미래를 현재로 보내기 위해서는 할인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할인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행가법하고 내부 수익률은 가장 중요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하게 될 거예요. 요구 수익률 할인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우리 어떤 거냐면은,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인 수익률 할 때 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할인한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어떤 느낌이 좀 문제를 보면서 잘 돌아가죠. 이 예제 내가 1,000억을 투자했다. 근데 1년 후에 1,260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얘를 가지고 할인법, 즉 순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 이 세 가지로 한번 투자 분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그대로 냅둘 거예요. 근데 투자자의 요구하는 할인율, 얘가 몇 프로냐 하면은 5%라고 가정할까요? 우리 저번 주 할 때 나는 기대 수익률 6%일 때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더라? 5%. 근데 내 친구 이름도 예쁘고 성격도 예쁜 말자, 순자라고 그러나요? 제가 순자 말자를 좀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옛날에 소개팅 이름이 헷갈려서 그런 거였어요. 이 순자 말자는 요구순 이름 몇 프로더라? 8%. 이 중요하지 않은 거 기억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에 달라지는데 여하튼 나는 이렇게 5%를 요구한다라고 봅시다. 그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얘를 5%로 할인한다라는 말은 얘 1260 나누기 1 플러스 5% 0.0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이면 한 번, 2년이면 제곱, 3년이면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계산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200원이 나와요. 얘는 그럼 뭐랬죠 지금? 뭐랬죠? 할인. 이게 할인한 거야. 뭐 이걸 할인한 거예요. 할인하니까 이 미래 가치가 이제 1200원이라는 현재 가치가 된 거죠. 뭐가 됐느냐 하면은 현가가 된 거예요. 현재 가치가 됐다. 얘를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뭘로 만들었다? 현재 가치, 현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얘를 뭐냐면 현재 가치인데 투자하는 거니까 이걸 유출 현가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 유출 현가. 얘는 투자했던 돈이 돌아오니까 얘를 뭐라 하느냐면 유입현가라고 합니다. 따라할까? 유입현가.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할인해가지고 이 현금을 수입지출, 이런 유출현가, 유입현가, 유입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요? 분석한다.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년가법은 어떻게 하느냐? 수년가로 나타내는데 그럼 수년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얘 둘을 뺄 거예요. 어떻게 빼느냐 하면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유입 현가, 유출 현가 얘 둘을 뺍니다. 얘 둘을 빼면 뭐가 나와요? 순현가가 나와요. 순이라는 말은 투자액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온 돈에서 비용을 뺀 투입액을 빼면은 순현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를 빼면 순현가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예를 든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입현가는 얼마냐면은 1200원이에요. 투자한 유출현가는 얼마냐면은 1000원입니다. 1000억. 얘를 빼니까 순현가가 얼마가 나온다? 200이 나오죠. 이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게 나왔다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0보다 크면은. 그럼 쌤, 0보다 작으면은요.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순현가법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 어떻게 하느냐? 얘 둘을 나누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나눕니다.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나누는데 이 문제에서 유입현가는 1200원이다. 그죠? 유입현가는 1200원. 유입현가는 1000원. 얘를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1.2.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찬가지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살짝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계산했단 말이야. 계산했는데 수년가가 0이 나왔어. 수년가가 0이 나오면 본전이냐? 여러 번 말하지만 본전이 아닙니다. 왜 본전이 아니에요? 0인데 수년가가 0이 나온다라는 말은 유입액은 5%로 할인했죠. 5%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나는 5%의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 뜻인 거예요. 요걸 할인해가지고 수년가 0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 말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딱 그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아, 우리말로 딱점 있잖아. 딱점. 우리가 시험 합격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60점에 합격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공부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아. 수업시험을 좀 듣고 별 공부도 못해. 모의고사 보면 42점 막 35점 38점 막 그래. 그런데 본시험에서 딱 재수 좋게 57점 온 줄 알았는데 하나가 모두 정답이 있어가지고 딱점 60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어. 제일 얄밉다. 제일 얄미워요. 나는 75점이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 그죠? 밤잠 안 자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이거는 술 먹고 놀러 다니면서 그러다가 딱점을 해. 딱점.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진 줄 알고 11월 달에 왔더라고. 그래서 11월 12월 달 두 달 수업했다. 그러더니 12월 말부터 안 보여. 왜? 물어보니까 합격했대요. 그런 재수없는 인간을 봤나? 우리도 조금만 좀 느긋하게 해서 그렇게 재수없는 인간이 되어봅시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니지만 간혹 보면 공부할 때 보면 11월 달부터 독서실 학원에 늦게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라 그래 제가.
나중에 80점 합격하면 열받는다고. 80점 열받아요. 지금은 아니야. 그때 이야기요. 그때는 느긋하게 되는데 문제풀이는 지금부터는 사실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울 때 공부가 지금이 진짜예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느긋하게도 괜찮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 번 말하지만은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자주 보셔야 돼. 뭘? 요약집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뭘 푼다? 기출 문제를 한 번 풀고 버렸다는 게 아니고 한 번 풀고 우리 기억 못 하잖아.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었던 게 모의고사에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겠죠. 내가 틀렸잖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걸 하면 안 돼. 기출 문제 없는 걸 내가 틀렸다. 괜찮아 그는.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한 거 이거 완전 새로운 패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장에 풀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있는 것도 못 푸는데. 없는 걸 푼다고 기대도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유형은 풀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이걸 시험장에서 푼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했던 것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했던 것들을 자주 보아서 내 작전은 그래요. 내 작전은 이 작전은 사실은 1월달, 11월달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내 작전은 언제나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걸 자주 노출시켜서 여러분이 실수하잖아요. 요거 자주 보는 거예요. 여기도 밑줄건 이런 놈만 자주 보면은 70점이 무난하고 무탈하게 나와요. 그게 우리 작전입니다. 언제까지나. 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어. 지겨부터 할 거야. 같은 것만. 새로운 거 없어. 할 생각도 없어. 이것만 자꾸 해가지고 어쩌다가 수능가법은 이렇게 했는데 유입의 미래가치와 유출의 형과 형과 틀렸네? 이거 답이네? 이래면 그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너무 깊은 내용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의 대부분도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깊은 내용 나오잖아.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이거 바꾸고 요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즉 수능가가 0이면 수익수치수 뭐다? 1이다. 수능가가 0보다 큰 투자는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문이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투자의 타당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합격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깊이 나오는 어려운 내용들 나오는 거 적당히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60만 할게요. 내가 꼭 85점, 95로 합격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는데 이러면 자꾸 공부량이 깊어져요. 그리고 자꾸 자주 보셔야 됩니다. 개로는 얇게 자주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계산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쌤 만약에 수능가 0이 아니고 수능가가 이렇게 200이 나왔네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익이 200원입니까? 아니야. 당신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고도 초과 이익 요만큼 더 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능가법은 요구순위를 할인하기 때문에 요구순위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나는 5%란 말이야. 그런데 내 친구 이름 몇 번? 순자라 그랬나요? 말자일 수도 있고 순자일 수 있는 그녀. 그녀는 8%를 요구할 수 있어. 8%를 요구하면은 요게 달라지겠죠? 그럼 요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 수능가도 달라질 수 있다.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가법이 굉장히 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능가법은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A 투자는 얘는 얼마를 투자하느냐 하면은 1000억을 투자해요. 1년 후에 1260억이 돌아오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거는 서울에 하고 그다음 B 또 이 비슷한 게 대구에 있고 C, D 몇 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 투자에 따라서 쭉 이렇게 투자 규모 수입, 예상 수입이 나타나는 4개의 투자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있다. 어떤 투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의 요구수를 물어보면 금방 말했듯이 6%다. 그럼 요걸 쭉 했더니 이 4군데 투자하면은 이 사람은 6%를 만족하고도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느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뭐냐? 가치 합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이 4군데 또는 여기 투자하면 얼마만큼 투자자의 부가 증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즉 수능가법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가법이 계산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요 계산 문제야. 10문제 나오면은 6, 7문제가 여기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안 하고 얘 계산만 할 거야. 거의. 나중에 계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얘만 하면은, 그럼 나머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만 하자. 확률 높은 것만 우리는 그놈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쌤, 수익성 지수는 뭔데요? 수익성 지수는 어찌 보면은 요거에 좀 보조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조적인 느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는 정확하게 A에 투자하면은 당신은 6% 수익이 있으면 6%를 만족하고도 200만큼 더 내가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성 지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여기에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 거 만족하고 1.2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내가 이럴 수가 있어요. A는 1,000원을 투자하고 B는 10,000원을 투자해요. 투자 규모가 몇 배 차이 나죠? 10배 차이 납니다. 요거의 수년가 예를 들어서 200이고 요거의 수년가가 300이에요. 수년가로 보면은 A가 우월하다, B가 우월하다. B가 우월하죠. 수년가 크니까. 그런데 투자 규모가 10배 차이 나잖아. 이럴 때는 A가 더 수익성이 높은 거라는 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조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 얘만 단독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둘을 같이 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 어떻게 하느냐? 요대로 풀면 되거든요. 이대로. 빼버리면 뭐가 된다?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볍게 볼 거예요. 98쪽에. 위에 거 할인연금 수지분수법의 개념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이번 수년가법 네모. 자, 기억이 밑줄입니다. 수년가는 유의변가 마이너스 유출현가다 밑줄. 밑에 있는 니은은 아까 우리가 처분소득하고 임대소득을 다 고려한다 그랬죠? 그게 니은이에요. 거기 보시면 세후현금 수지의 현가에서 보유기간 때 예상되는 현가, 즉 보유기간 때 임대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분복귀의 현가라는 것은 처분할 때 나타나는 이 매각에 대한 소득, 이걸 전부 다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 별표. 동그라미 별표. 수년가법은 무엇으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기억해 봅니다. 수년가 0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된다 밑줄. 수년가 0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된다 밑줄. 자, 오른쪽에 수익성 지수법 3번이죠. 네모. 자, 공식에 동그라미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의변가 나누기 유출현가. 우리 이거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현가, 현가는 당연한 이야기고, 할인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랬죠? 현가. 여기는 현가 말고 내가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할인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랬죠? 현가. 이 동네는 현가까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입이 먼저고 입이 위에 있다 그랬죠? 입이 먼저고 입이 위에 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 입이 먼저 있고 입이 위에 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변가 나누기 유출현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3번의 기억 밑줄.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가 채택된다 밑줄. 자, 거기 보시면 4번, 5번, 6번을 읽어보시면 수익성 지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6번만 딱 표시하도록 할게요. 수익성 지수법은 수년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할 때 유리하다. 즉 수년가 비슷한데 투자금액 차이 날 때 이때 어떤 게 우월한 투자 아닌지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제 내부 수익률을 좀 다루고 갈 거예요. 얘를 다룰 건데 내부 수익률은 조금 개를 달리합니다. 위하고 좀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내부 수익률은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뭐와 같느냐 하면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저번주 배웠던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이 투자 분석에서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사용해요. 같은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을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쉽게 계산합시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얘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죠? 1,000원이다. 그죠? 근데 1년에 1,260원. 그럼 수익이 260원 나오죠? 이거 260원 나누기 1,000원 하세요. 쉽게 260원 나누기 1,000원 하면 여기서 기대 수익률 몇 프로 나오죠?
26%. 요게 뭐냐? 요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26%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를 뭐하고 비교하느냐?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합니다. 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프로죠? 5%죠. 얘보다 크면 얘는 투자가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쌤, 우리 이거는 저번 주에 배웠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타당하고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걸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부 수익률을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부 수익률법인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할인한 느낌이 안 드는데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수익률 26%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얘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는 이건 그냥 암기하니까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1,000원 그대로예요. 그럼 얘도 얼마로 만들 거냐? 1,000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유출현가라고 말합니다. 얘를 유입현가라고 그러는데 얘들을 같게 만들려면은 1260원을 얼마로 할인해야 1,000원이 될까요? 1 플러스 0.26으로 할인해야 이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26%로 할인해야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이 둘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프로를 할인해야 되겠다? 26%, 0.26%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은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요렇게 말을 해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의미에서 26%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26%가 결국 뭐냐면은 이 둘이 빼버려서 0이 되는 순위가 0이 되려면은 26%를 할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걔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99쪽에 자 4번 내부 수익률 네모하시고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기억 밑줄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밑줄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거 세 개다.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죠? 내부 수익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요. 26%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계산할 때까지 이렇게 나누어 버리라고. 아셨죠?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크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방법. 이게 내부 수익률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된다. 밑줄. 이걸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뭐냐면은 얘를 1보다 크면 이렇게 쏠 수가 있어. 얘 비슷하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순현가는 0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된다. 그죠? 수익성 지수 1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된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수익성 지수보다는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다 보면 그 이유는 얘는 여기 보조 같은 느낌이라 그랬죠. 그래서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이 어떤 게 우월하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내용들이 가로 5번에 나오는데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온 건 딱 여기까지야. 시험에 잘 나온 건 딱 여기까지야. 끝. 그런데 얘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이게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순현가법의 우월사항 보십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동그라미 1번의 밑줄. 서로 독립적인 투자를 평가하는 경우나 단일 투자에 대한 투자 평가에 있어서 밑줄.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말은 어떤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요겁니다.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투자 규모는 1,000억입니다. 1년 후에 1,260원의 투자금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5%입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분석을 하세요라고 나왔을 때, 자, 요거죠. 이것들은 이걸 투자 분석하니까 순현가도 0보다 크게 나오죠. 그죠?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게 나오죠. 마찬가지 내부 수익률도 여기 말하는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나오죠.
이럴 때는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 전부 다 결과 같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거 결과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럼 만약에 이 투자에 대해서 수년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단일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결과는 같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번. 그래서 보시면 끝에 있습니다. 수년가법과 내부수익의 같은 판단을 내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2번 밑줄. 투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우나 한 투자의 선택이 다른 투자의 기각을 의미하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에 있어서 밑줄.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다. 반드시 달라진다는 아니고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A와 B와 C와 D와 4개의 투자를 합시다. 여기는 투자금액 1000, 여기는 2000, 여기는 3000, 여기는 4000. 그러면 모두 투자하려면은 10,000원 있어야 되겠죠? 그죠? 10,000원 있어야 되는데 내 중에 5,000원밖에 없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000원밖에 없으면 요거 중에서 2개나 1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5,000원 가지고 얘 둘을 선택하거나 얘 둘을 선택할 수 있겠죠? 즉 4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선택이 되지만 2개 정도는 배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건데 서울에 오피스텔도 있고 대구에 상가도 있고 울산에 뭐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호텔도 있어. 전부 다 사고 싶으면 돈이 없어. 이 중에 2개만 우선 투자할 거야. 이런 느낌. 이럴 때 어떤 게 가장 수익이 높은지 판단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수년가법은 수년가 큰 수수로 판단을 내리겠지.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큰 수수로 판단을 내리겠죠. 이게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에 의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결론부터 뭐냐? 3번에 자 밑줄 서로 다른 평가 결과를 보이는 경우 이론적으로 수년가법이 우월한 투자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밑줄. 수년가법이 더 우월한 분석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왜? 밑줄. 기억. 수년가법은 가치합산의 원칙이 성립한다. 밑줄. 예를 들어서 내가 A, B 두 군데 투자하면은 수년가법은 요구 조건을 5% 만족하고도 A, B 두 군데 투자했을 때 덧셈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에 수년가를 두 군데 투자하면 얼마만큼 내 가치가 증대되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나왔다 그죠? 요 200 이 느낌은 뭐라 수년가 200은 뭐냐면은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도 200만큼 더 남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가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년가법은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금방 말했듯이 수년가법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내부수익률법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내부수익률보다도 내부수익률과 수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이때 수년가법으로 분석하는 게 언제나 얘보다는 최소한 더 높은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가법이 우월한 투자 분석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투자 수익률을 산정할 때 내부 수익률보다도 요구 수익률이 현실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투자를 자 예를 들어서 이 4개 중에서 우리가 A, B 선택했어요. CD는 기각이겠죠. 그죠? 몇 년 있다가 C를 재검토해서 다시 투자에 넣을 수도 있어. 이걸 재투자하는 시점에서 이 방법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라는 건 보충학습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좀 이따가 이 문제를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할인법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관계되는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 어디 보느냐 비할인법을 볼 겁니다. 비할인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100쪽의 오른쪽이죠. 어림셈법. 결국 이걸 예전부터 제가 외우시라고 말했는데 이거 겨우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림셈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좀 시도를 할게요.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공부하시느라 안 보고. 예. 어림셈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성수법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법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수법, 수익률법 하는 게 있었다. 그죠? 이 성수법은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어떻게 네 개가 있더라? 조, 순, 세전, 세후. 기억나죠? 그래서 성수법은 조, 순, 세전, 세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라는 게 뭘 말한다? 조소득, 성수 이렇게 됩니다. 수는 뭘 말한다? 순소득, 성수 이렇게 되고요. 세전은 세전연금 흐름, 성수. 세후는 세후연금 흐름, 성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분수공식이라고 말했나요? 분수공식이니까 분모분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건데 이름부터 얘들이 어디로 간다? 밑으로. 그래서 얘는 조분호, 종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된다? 순분호, 종. 얘는 세전분호, 지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세후분호, 지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나타나는 거죠. 즉 여기는 조라는 말은 조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얘가 밑으로 오고 여기는 총투자, 얘들은 지분투자 이렇게 된다. 암기하시라 그랬다. 그죠? 암기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성수법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역수관계 있다 그랬죠.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주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 총, 순, 종합, 그리고 세전, 지분, 세후, 세후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조, 총, 순, 종합, 세전, 지분, 세후, 세후 암기하셔야 됩니다. 총하면은 뭐냐면 총자산 회전율을 말합니다. 종합은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종합자본 환원율을 말하는 거고 지분은 지분 배당률입니다. 세후는 세후 수익률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수익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둘의 관계가 요것들이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얘는 공식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죠. 얘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요약집에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성수법에 자, 첫 글자만 동그라미 할까요? 조, 순, 세전, 세후. 수익률법도 총, 그 다음에 종합, 지분, 수익, 세후 이렇게 첫 글자만 동그라미 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이론적인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보면은 성수는 자본회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고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투자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수관계인데 이 성수법이라는 말은 결국 말하면은 자본 회수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면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보시냐면은 자, 내가 이게 1,000억을 투자했어요. 오피스텔입니다. 1,000억 투자하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1년 후에 모든 게 되돌아온다는 느낌인데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 1,000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1,000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임대소득이 나오는데 1년에 600만 원씩 1,000 투자하면 600원 들어온다. 이런 느낌. 너무 높네요. 6만 원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하튼 너무 높네. 60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을 때 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요렇게 했을 때 이걸 나누면 몇 년 만에 투자했던 원금이 돌아오는 이런 느낌이다. 그죠? 그 다음에 회수기간이다 보니까 그걸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수치가 성수법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수익률법은 높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거 봐요. 투자 회수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번이죠. 밑줄 순소득 성수는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밑줄. 여기서 모든 걸 다 외웠으면 좋겠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 모르겠으면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놈이 있어요. 얘가. 제일 잘 나오는 놈이 뭐냐? 요 놈이에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얘 순소득 성수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자본회수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칠판 안 주셔도 되겠고요. 좀 쉬었다가 요거하고 좀 뒤에 거 좀 보도록 할까요? 좀 쉬겠습니다.